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예산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시작에 앞서서 오늘 헬로 이슈토크 후보자 초청 대담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 후보 초청 기준을 준용해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후보님 먼저 지역 주민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홍성 구민 여러분, 예산 구민 여러분, 예산 구민 여러분, 홍성 구민 여러분, 여러분이 도지사였던 양승조,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하고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예산과 홍성이 내포는 제가 도시에서 4년을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홍성 읍으로 이사 와서 홍성 군민이기도 합니다. 예산 신양면이 저희 외갓집이기 때문에 예산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요즘 예산 군민과 홍성 군민을 만나면 참으로 흐뭇하고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르신들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비를 무료로 해줘서 참으로 고맙다. 농민과 어민들 만나면 농어민수당을 전국 최초로 최고 액수로 만들어줘서 참으로 감사하다. 또 우리 손주들이 고등학교 수업료와 급식비를 전국 최초로 면제해서 참으로 고맙다. 그리고 유치원 무상, 민간인지 무상까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신명이 나는데 이렇게 평가해주고 인정해 주시는 예산 군민과 홍성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 10일 총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홍성군과 예산군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승조 후보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도지사로도 계셨지만 사실은 천안 지역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내셨는데 근데 지금 이 천안 지역을 떠나서 진보정당에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예산 홍성군에 지금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 네, 출마 의견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예산 홍성 예산이 험지를 넘어서 거의 사지에 가까운 험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제가 예산군 홍성으로 출마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험지로 가서 우리 승리 견인처가 되라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그 요청에 순응했습니다. 또한 예산군과 홍성군은 제가 4년간 도정을 펼쳤던 중심지역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말합니다. 우리 예산군민 홍성군민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 양승조가 혁신도시 지정을 했습니다. 굉장한 일이었죠. 102만 명의 충남도민 서민을 이끌어내서 10년 넘게 부재하던 혁신도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된다면 최소한 국가 공공기관이 한 10개 이상 우리 홍성으로 오게 됩니다. 예산으로 오게 됩니다. 네. 여기에 서해선 직결이라 해서 우리 서해선과 경부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면 만약 서해선 직결이 완성이 되면 홍성역에서 서울역까지 48분에서 49분, 삽교역에서 홍성역에서 45분에 주파하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 이 서해선 직결하고 있었죠. 네. 이 문제를 우리 홍성 군민과 예산 군민과 함께하는 장소, 이 중심지가 홍성군 그리고 예산군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양승조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참으로 감사하게도 충남에서 4선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낸 분은 현재 정치에는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당이라든가 어떤 국회라든가 또 정문제, 거기다 또 제가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식견을 갖춘 정치인이 국회에 출마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과 예산군의 큰 틀을 짜고 정말 거시적으로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런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 또 홍성군과 예산군의 미래 발전 전략을 충분히 짜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후보가 양승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지역의 현안 그리고 미래를 위한 약속이죠. 홍성과 예산 발전을 위한 양승조 후보만의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예산군과 홍성군을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같은 경우는 삽교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광역철도망을 조기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달리 말하면 이 삽교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선 직결이 되면 삽교역에서 우리 서울역까지 45분 정도에 주파는 이런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예산군 농생명 그린바이오 집적지구를 만들어서 우리 예산군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상하고 실천하겠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흉물이 되어버린 충남 방정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충남 방정 문제, 중앙프라자, 사교 프라자를 리모델링이라든가 새로운 건물 지어서 어떤 발전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구상입니다. 네. 또 수덕사라든가 덕산 온천이라든가 예당을 관광 명소한다면 이것도 예산군의 발전을 크게 가져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홍성 같은 경우는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잘 추진할 수도 지원해서 우리가 원도시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홍성군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홍주성 복원이 역대 군수님도 많은 역할이 있었지만 홍주성 복원도 우리가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홍성의 전통시장 주차 타워 건설도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 문제에 굉장히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이번에 이제 국가산단이 됐는데요. 이게 국가산의 예타가 통과돼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산단의 예타 통과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도 우리가 국교에서 시급하게 할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현재 예산과 홍성에서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현안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 서해선 직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홍성에서 아니면 삭교에서 화성까지 가고 이게 서해선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경부 고속도로 연에 이 연결 사업이 우리가 확정을 했습니다. 제가 도지사일 때 확정을 했는데 이게 착공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죠. 이 서해선 직결했다는 게 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이 서해선 직결 문제인데 네. 이 서해선 직결 문제를 조속하게 착공해서 완성하는 것은 홍성군과 예산군이 발전해서 굉장한 문제를 생각하고 서해선 직결 문제를 조속하게 착공해서 완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거기에 말씀드린 혁신도시는 지정이 됐지만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부진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2년 동안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총선이 끝나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법에 규정된 거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됐을 때 우리 충남이 혁신도시에 우리 충남 발전에 커다란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여기에 예산을 거쳐서 홍성역까지 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 문제 이것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또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또 이슈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짝 언급하시긴 했는데요. 지금 충청남도 이전과 함께 내포신도시가 출범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주 여건 개선 문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런 지적도 좀 많은데요. 특히 의료 인프라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충남도와 예산군, 홍성군은 충남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후보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충청남도는 의대가 이제 세 군데가 있잖아요. 단국대 있고 순천향대 있고 건영대 있는데 우리 국립대는 의대가 없어요. 국립대는 의대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1도에 한 개 국립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 공주대학교에 의대를 설립해야 된다. 공주대를 의대를 설립했을 때 어디에 설립해야 되냐라는 논쟁도 있고 아마 공주분들은 공주에 설립해야 된다고 말씀하지만 사실 공주대학교 또 예산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공주대학교 예산 캠퍼스에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거기에 예산 캠퍼스에 의대를 설립하고 나와서 보속병원은 내부에 설립한다면 충남의 서부권 같은 경우에 어떤 중증 질환,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이런 응급 문제인지 이런 필수류
필수 의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대로 예산 캠퍼스에 의대를 설립하고 종합병원을 부속병원을 내부에 설립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의료 취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충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의료 인력이요. 전체 인력 몇 명당 저기라 했는데 우리가 한 1.5명, 전국 평균이 2.2명이거든요. 네. 0.7명 자체가 부족한 상태가 충남이다. 특히 우리가 정말 그 걱정스러운 게 충남에서 의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충남 도내에 취업하는 비율이 32.1%, 32%에 불과합니다. 네. 수도권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이 한 59.4%에 드는데요. 이건 이제 심각한 의료 인력 유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대학병원의 설립과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종합병원의 설립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충남도민들 특히 서남부권 홍성군과 예산구민의 어떤 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고 이 문제는 저희가 과거에 보건복지 상임위원을 12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노함으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공공기관 이전 소식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총선 이후에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또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정치권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도 그 점에서 비판을 좀 받아야 되고요. 그때도 하여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의 이전이 거의 없었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금 2년이 다 다가오는데 공공 이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물론 이게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었지만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총선이 끝나고 2차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됩니다. 네.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두 가지 문제가 돼요. 첫째는 어떤 공공기관을 우리가 충남 혁신도를 받을 것인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이 되는 순간 17개 시도, 특히 혁신도시가 있는 12개 지역에서는 전쟁 아닌 전쟁이 치러집니다. 이런 전쟁 속에 일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남의 여야를 넘어서 정치권, 또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모든 사람이 협심해서 우리 충남 발전의 토대, 혁신도 발전의 토대를 공공기관 이전을 유치해야 됩니다. 제가 도지사일 때도 대략 정리가 됐었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체육 관련 공공기관 이전하자. 예컨대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대한체육회라든가 이전은 대략 틀이 섰었는데 아마도 저희가 상당히 그걸 갖다 정비하고 충분한 계획을 세울 수 생각하고 이런 우수한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데 여야 모든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힘을 합쳐서 아주 충남 발전의 토대가 될 공공기관 이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좀 행정시 복합도시가 이제 세종이지 않습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청이 있어요. 혁신 그 청이 있는데 행복도시 중심 청이 있죠. 여기에 1년 예산이 한 2,755억 원 정도입니다. 네. 근데 현재 혁신도시가 전국에 10군데가 있는데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도 없고 또 전담 기관도 없어요. 저는 이 계제에 충남과 대전이 20년에 혁신도시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12개 교양 때문에 일단 기구를 이런 혁신도시를 전담할 기관을 만들자. 혁신도시 지원청이라든가 이걸 만들고 이런 혁신도시에 대해서 뭐 혁신도시 일부 중앙정부 지원하지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혁신 발전에 대해서 지원하자. 그런 제안도 하고 제가 의원이 된다면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내포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또 예산과 홍성 지역에는 원도심 활성화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 도시는 원도심의 어떤 공동화 문제, 원도심 쇠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커다란 문제에서 우리 홍성군과 예산군도 비껴날 수가 없었죠. 예를 들어 삽교역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읍이라든가 광천읍이라든지 우리가 홍성읍 전부 다 구도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니까요. 네. 근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어떤 그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나가서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서 이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도심 재생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많이 해버렸지만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먼저 홍성 같은 경우는 홍성역에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문제 현재 진행도 있는데 이 문제를 잘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도관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홍성읍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네. 거기다 어디나냐는 이 예전에 구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홍성읍이라든지 아니면 사급이라든지 아니면 광천이라든가 이런 예전 전통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런 주차 타워를 건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공동관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네.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충남 방정 문제가 있고 여기 중앙프라자 어떤 사교 프라자가 있는데 이게 충분히 돼 있죠. 이것을 잘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줘서 우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면 2차 공공기관 이전했을 때 물론 홍성읍이라든가 삽교라든가 광천으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 그게 이 혁신은 지정된 곳이 내포를 중심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내포가 더 확장되지 않는 다른 거 할 수 없는데 이럴 때 이주하는 기관이 직원들이 어떤 정주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구도심의 문제가 함께 해서 방안도 찾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22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이걸 하겠다 하는 입법 활동 계획 있으실까요? 글쎄 먼저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이런 대한민국 검찰 독재를 어떻게 우리가 저지할 것인가. 또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국민과 함께 대응할 것이고 실정을 멈추게 할 것인가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지역구가 어디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 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홍성과 예산군과 관련된 문제라면 양국관리법을 우리 민주당이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했고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에 제의결을 못하도록 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게 이제 양국관리법이 무산됐는데 양국관리법은 농민들의 최소한 수입 보장이거든요. 일정하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존해주고 일정의 수확량이 넘었을 때 이 수매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국관리법의 재의결, 이 개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장 커다란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 소득이 불안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득이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서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화하는 법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다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양국관리법 개정 문제,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화 법률 개정안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예산국민과 홍성군을 넘어서는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간병비에 우리 국민들이 부담이 너무나 옮겨 있어요. 보통 평균 한 370만 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중산층이 어떻게 부담해요? 서민층이 어떻게 부담하고? 이건 정말 우리 노후의 불안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처분 속도 감소시키는 문제고 심각한 고통인데 이런 간병비 부담을 쉽게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냥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 그러거든요. 네. 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간병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저희가 1차적으로 법률 안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먹거리 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의 임산부 꾸러미, 친환경 임산부 꾸러미 이런 문제도 시급하게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먼저 집중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도지사의 경험과 4선 국회의원의 관록과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홍성 국민 여러분과 예산 국민 여러분께 홍성군과 예산군의 발전, 예산 국민과 홍성 국민이 더 행복한 또 다 함께 잘 사는 이런 국민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에서 여러 가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셨듯이 저 양승조 후보에게도 커다란 성원과 지지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산군 홍성군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